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늘은 유혹하는 YG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JYP와 함께 같이 유혹당할 사람으로 청년이사 이혜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써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써니 이혜선입니다. 네. 이혜선 기자 축하해요. 뭘요? 오늘 생일이래요. 오늘이? 네, 방송 나가는 날 생일이래요. 방송 나가는 날이? 음. 축하합니다. 파티까지 바라진 않지만 상사가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생일인데 뭐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일단 아끼고 사랑하는 이 잘못된 전제므로 내보내고 싶은. 아이고 방송 나가는 날 며칠? 10월 30일? 네. 그날 제가 좀 신경 쓰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녹음하는 오늘은 아직 멀었으니까. 이혜선 기자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말로 떼어도 되죠? 떼우셔도 됩니다. 네. 자, 오늘 아주 두꺼운 책 3권짜리 시리즈로 우리를 유혹해 보겠다는데. YG가요? 네네네. 왜요? 일단 댓글부터 읽고. 알겠습니다. 네. 뚱님, 은혜 갚은 까치, 흐흐흐. 제비 아닙니까? 흥부놀부에 박씨 물어다 준 그 착한 조류. 엄지와 까치도 정말 이 멤버만 떠올릴 수 있는 이름인데, 흐흐, 너무 웃겼습니다. 근데 이기리님께서 아니 저도 까치냐 그래서 은혜 갚은 까치 생각했는데요. 그게 뭐냐는 JYP 때문에 터지는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접속이 네. 새벽종이 울리면 살려준다. 그 까치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 까치 아니었나요? 근데 맞아, 그 까치였다니까요. 치악산 까치. 새벽종이 울리면 살려준다는 또 아니 뭔 소리예요? 진짜 이게 전래동화에 이거 전래동화. 완전히 꽝인 게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건데. JYP가 되게 봐봐. 약한 게 동화. 뚱님도 모르잖아. 은혜 갚은 까치. 제비라고 지금 은혜 갚는 거는 흥부놀부에. 네, 그 치악산에 응. 밤에 되게 구체적이다. 치악산이야? 네, 맞아, 치악산이에요. 지명이? 밤에 선비가 이제 지나가다가 까치 한 마리가 뱀에게 잡아먹힐 뻔한 걸 그 선비가 또 이렇게 무예를 할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화살을 쏴가지고 그 뱀을 죽여서 까치를 구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그 뱀은 죽은 뱀은 남편 뱀이었고 살아있는 뱀은 약간 치악산 영물인 암컷 뱀이 우리 남편의 복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두막집에 그 어여쁜 여자로 변신을 해가지고 하룻밤 묵어 가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선비를 죽이려고 해. 그래가지고 막 선비 막 온몸을 막 이렇게 뱀이 막 이렇게 따리를 틀고 막 묶은 다음에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저쪽에서 종이 새벽을 알리는 종이 둥둥둥 울리는 거야. 둥둥은 북 아닙니까? 땡땡 이렇게 하고 울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깝다 새벽에 오다니 너에게 복수를 해야 되는데 하고 퇴장을 한단 말이죠. 새벽 되면 다시 저 여자로 바뀌는 겁니까 혹시? 아니 구렁이로 바꾸고. 그래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딱 나가 보니까 새벽이 아직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종이 울리는 곳에 출처를 찾아서 가봤더니 거기에 머리가 깨진 까치가 있는 그 감동적인 동물의 보응. 들었어. 생각났어. 들었죠.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야. 들어보니까 저 들은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라고요. 그렇죠. 제비도 뭐 은혜를 갚긴 했는데. 뚱님 이게 바로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라고요. 그렇죠. 뭐 되게 짠한 이야기네요. 까치가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쵸. 아니 저는 그 전래동화를 보면서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서로 상처만 남았어. 서로 배우자를 잃었어요. 까치도 구렁이도. 치악산에 무슨 그 까치 기리는 무슨 비석 같은 거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있을 것 같네요. 네. 다음 댓글 소개하시죠. 네. 기니까 써니가 읽는 걸로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레아님인가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북 콘서트 때 부산 커플입니다. 압니다. 저도 기억하네요. 기억납니다. 저 남자분만 기억이 나는데. 네. 아니 책걸상 무대 위로 올라오신 거는 청취자는 남자분 여성인데 왜 남자만 기억합니까?
아니 무대 위에는 무대 위에 남자분이 올라. 그렇습니까? 남자친구분이 올라오셨으니까. 초창기 시절 네이버 오디오 클립 광고에서 제목만 보고선 아이돌 썰을 풀어주는 건가 하는 호기심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요렇게 진짜 낚시 당하신 분이 있었네요. 상당히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런 곳에 글을 남기거나 소통하는 것에 몹시 서툴러 방송 지속 여부가 불가하다는 이야기에 이틀 밤을 잠 못 이루면서도 매일매일 좋은 책 소개 들으면서도 매번 망설이기만 할 뿐 단 한 번도 감사의 글조차 남기질 못했습니다. 그저 혼자서 상속녀가 나타나길 응원도 하고 책걸상이 오래오래 가길 바라며 매년 펀딩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책걸상은 어쩐지 전도도 쉽지 않습니다. 부끄러우신가요? 아니면 전도를 하는데 잘 안 넘어온다는 거죠. 원래 모든 전도가 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독서 모임 하면서 여기저기 추천하며 같이 하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 꿋꿋하게 월수 꼬박꼬박 다운받아 매일 밤 듣고 또 듣는답니다. 다양한 책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해주신 YG님, 국내의 좋은 작가분들과 한국 소설을 더 애정하게 해주신 박평님, 우호 여축부터 이미 정말 큰 작가님이 될 것 같았던 혼비님, 한 번씩 어디로 가는 거지? 하던 이야기를 다시 그 주제로 잘 데려다 놔주시는 JYP님까지 그냥 모든 게 완벽 그 자체입니다. 이맘때만 되면 앞으로 어찌 되는 건지 같이 걱정하게 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네. 네. 또 하나 있군요. 네. 내년 북콘서트에서는 더 큰 공연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엔 김해의 혼비님이 행차하신다 하여 김해 도서관에 갑니다. 혼비님 곧 봬요. 그리고 책걸상 포에버 항상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긴 댓글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김해 혼비님이 가셨대요. 오. 그리고 과음하셨답니다. 레아님을 만나셔서요? 레아님을 만나셔서 과음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제 밤늦게 뜬금없이 그 YG랑 JYP랑 함께 있는 단톡방에다가 어제가 그 문제의 일요일입니까? 네, 자기 과음했다고. 창원에서 만취했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네. 처음에는 그냥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왠지 그 문자에서도 약간 술 느껴지는 냄새가 느껴져요. 알코올 기운, 뭔지 약간 흥분한 것 같은 이런 네. 느낌이 살짝 있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만취 상태였고. 그래서 올해 술을 드신 것 중에서 한 그 탑 넘버 쓰리. 3 안에 오. 들 정도로 많이 드셨다고 서울로 무사기한 할 수 있도록 바라달라는. 저는 궁금한데 JYP나 YG나 혼비님이나 박평님 같이 이제 글을 좀 잘 쓰시는 기자분이나 평론가님, 작가님들은 술 취한 상태에서도 카톡을 맞춤법 정확히 해서 보내십니까? 정확히 하려고 애는 쓰죠. 가끔 틀립니다만. 대체로 근데 깨어서 보면 많이 틀려 있더라고요. 어제 혼비님은 어떠셨나요? 근데 혼비님 굉장히 정확해요. 오. 또 그래 신랑이 또 맞춤법 책 냈잖아요. 틀리면 안 되죠. 근데 하여튼 그 작가나 뭐 이런 사람들도 네. 술 마시면 맞춤법은 지킬지언정 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거나 약간 오버하는 거 이런 거는 뭐 누구나 있죠. 그렇군요. 많이 네. 오버하죠. 네. 하나만 더 할게요. 접속님 토크 콘서트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에 택시 같이 탔었거든요. YG님이 살짝 얘기해 주셨습니다. 수학자 읽으세요. 아니 이렇게 재밌는 책을 책걸상에서 소개도 안 해주고 몰래 읽었단 말이에요. 그거 너무한 거 아니요? 응? 메이드러너, 헝거게임, 견인도시 연대기 요런 시리즈 느낌 납니다. 이거 엄청 재밌습니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설마 네, 오늘의- 그래서 제가 네, 수학자 가져왔습니다. 여기 지금 오. 수학자 아니고요. 수화 수학. 뭔가 수학, 추수하는 추수한다. 그런 느낌의 추수한다. 뭘 죽는다. 수학할까? 생명을 수학하나? 돈 헝거게임? 수학이 제일 쏠쏠한데요. 네, 헝거게임. 이게 올해 초에 나왔어요. 네. 올해 초에 올해 2월 달에 이게 전체 시리즈가 총 3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통칭해서 그냥 수학자 시리즈라고 하는데 네. 첫째 편은 수학자, 네. 그 두 번째는 썬더헤드, 네. 그 세 번째는 종소리라고 음. 하는 이야기고 기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4년, 5년 정도에 걸쳐서 있는 이야기를 이 세 편의 시리즈 소설에 담은 이야기거든요. 네. 굳이 따지면은 미국에서는 영어덜트 소설의
분류가 되는 소설이죠. 그러니까 10대들을 아. 중요한 독자 타깃으로 하는 소설인데 제가 그 몇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미국의 영어덜트 소설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한 10년, 15년 동안 읽은 미국의 영어덜트 소설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소설은 헝거게임. 헝거게임은 굉장히 좀 철학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영화로도 나왔죠. 혹시 소설로 읽었습니까? 아니요. 영화로 봤습니다. 근데 소설을 읽으면은 진짜 철학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헝거게임도 3편의 시리즈로 이루어져 있는데 3번째 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심오한 질문들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영어덜트 소설의 수준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10대를 위한 소설이 아니라 성인이 읽어도 충분히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재미있는 소설인데 네. 이 수학자 시리즈가 저는 순서 바꿨어요. 뭔 헝거 게임보다 더 나아요. 진짜요? 네. 이게 미국에서만 200만 부가 팔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인기가 많은 영어덜트 소설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그냥 제가 흘려서 들었던 설정이 약간 황당무계한 설정이어가지고 저게 뭐지? 꼭 관심이 없었다가 이제 올해 초에 한글 번역본 세 권이 다 나온 다음에 읽었는데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JYP한테 감히 제가 권하지를 못했어요. 왜요? 원래 근데 그런 류 싫어하시잖아요. 원래 그런 류 싫어하는 데다가 너무 두꺼워. 그게 제일 크네. 네. 아니 그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 서점에 재고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필 또 한 권 한 권 이렇게 있지 않고 3권 한꺼번에 포장해 놓은 거 있잖아. 그 세트. 네. 그것만 있는 거야. 저 교보문고 합정점에 네. 갔더니 한 권짜리로 있었으면 내용을 좀 앞에 펼쳐보기라도 했을 텐데 3개 박스로만 있어갖고 뜯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두께만 보고 가뿐하게 패스 포기했죠. 근데 설정이 너무나 흥미진진한 설정이에요. 궁금해요. 배경이라든지.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수학자 썬더헤드 종소리라고 하는 3편의 제목이 다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랑 두 번째 그 제목을 염두에 두고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썬더헤드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예요. 근데 그 썬더헤드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우리가 지금 클라우드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클라우드가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연결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뇌우 썬더헤드가 되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세상에는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잖아요. 거대한. 그러니까 계속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네네. 그런데 특별히 의도했던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연결되고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쉽게 말해서 진짜 인간의 뇌처럼 변한 거예요. 네, 자기 스스로 그냥 특이점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특이점을 넘어서 가지고 굉장히 똑똑해진 그 인공지능을 클라우드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썬더헤드, 뇌우라고 이제 부르는 시절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썬더헤드가 그러니까 진짜 뇌우 저기 하늘에서 뭐 시끄럽게 번쩍번쩍이 아니라 클라우드의 단계를 넘었다.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 저겁니까? 그 일반 인공지능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여기저기서 계속 많이 생기고 그것들이 서로 연결될 것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연결되는데 엔지니어들이나 과학자들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도 지들끼리 연결되고 학습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시스템이 돼버렸구나.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초인공지능이 어떤 특이점을 넘어서 세상에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초인공지능이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놀라울 만큼의 퍼포먼스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질병. 네, 질병, 뭐 기아, 그리고 뭐 국제 분쟁, 그리고 날씨, 그리고 기후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막을 것인가 관련해서 하는 거예요. 이론을 내놓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이제 해결책들을 막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책들을 인간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니까 실제로 질병도 정복이 되고
그리고 환경 문제도 정복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복이 되어서 진짜 인공지능의 태평성세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끝내지 않으면 네. 치료나 재생 기술이 너무나 발달을 해가지고 이론적으로는 그냥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구라고 하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죽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뭐 식량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때 인공지능이 사람들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그런 역할까지는 맡을 수 없다. 나름 철칙이네요. 그러니까 네. 인공지능 선을 딱 지키는 네.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니네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존재가 되면 나는 니네들이 이야기하는 신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균형 감각이 무너질 거다. 나는 그냥 봉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네들이 조절이 안 되는 인구를 어떻게 조절할지를 알아서 한번 결정을 해라. 라고 이제 인간한테 이제 미션을 던지는 그 거예요. 태도도 신의 태도 같은데. 맞아요. 그 미션을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조절해야 되는데요, 지금? 타노스만큼 조절해야 합니까?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특권 집단을 만들어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그 특권 집단이 뭐냐면 수학자라고 불리는 집단이에요. 그리고 그 수학자라고 불리는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할당돼 있는 만큼의 사람들을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맞췄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수확하나 이랬잖아요. 맞네요. 그리고 그 수학자들의 의사결정이라든가 수학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네. 이 썬더헤드는 인공지능은 절대로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뭐지? 그러니까 숫자가 제한이 된다.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 정확한 숫자는 책에서 이제 비율이 한 명 따로 비율이 나오는데 예. 어떤 수학자는 예를 들어서 100명 수학할 수 아니요, 있고 모든 수학자에게 할당량이 있는 거예요. 한 해에 수학할 수 있는 사람의 할당량이 있어서 그 수학자들의 수 곱하기 그 수학자들의 할당량을 곱하면 인류가 한 해 이렇게 몇 명이 죽었는지 수학자 한 명이 이 수학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동일한데 네. 그 인원이 여러 명이 있다고요? 네. 그리고 몇 명이라고 안 알려주는 거 보니까 뭔가 아니 몇 명이라고 알려줘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을 뿐인데. 아니 근데 그 수학자들이 누구의 생명을 거둬들일 것인지 자기가 어떻게 기준을 해요?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알아서? 죽일 수도 있는 자기가 거 아니에요? 결정을 하는 건데 근데 그 수학자들의 십계명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인종이라던가 국적이라던가 성별이라던가 아니면은 종교적 정체성이나 이념적 정체성이 싫다고 해서 만약에 걷어들인다면 수학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징계 대상이 되어가지고 수학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치 조직이 있다니까요. 아니 그거를 어떻게 감시해요? 아니 그 시민들이 신고도 하고 그리고 다른 수학자들이 상호 감시를 하는 거죠. 아니 그 뭐 초거대 인공지능 슈퍼 인공지능이 그렇게 있는 세상인데 그거 모르겠어. 다 알겠지. 그런데 이제 그 인공지능은 수학자들이 나쁜 짓을 하더라도 수학자들을 처벌할 권한은 없는 거예요.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네? 수학자는?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수학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자치 조직이고 면죄부 그 자치 조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수학자 썬더헤드 종소리라고 하는 시리즈예요. 그 핵심은 식량이 모자라서 그러는 겁니까? 식량과 그리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은 이제 수학을 해야 된다라는 게 세팅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유행인가 봐. 요새 넷플릭스에 노웨어라는 영화 있거든요. 네. 스페인 영화인데 그게 그 스페인 전체주의 정부 뭐 이런 데서 뭔가 하여튼 기근 대기근 이런 게 지속이 안 돼가지고 뭐 총으로 인구 조절을 위해서 아이들하고 임산부를 다 쏴 죽여. 왜 그게 새로운 설정이에요. 생명을? 근데 걔네가 앞으로 계속해서 한참 동안 먹을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런 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암묵적인 합의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시대라 그러거든요. 그 썬더헤드가 등장하기 전시대에 각 연령대별로 사망률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아, 또 나름 과학적이구나. 예를 들어 10대도 막 이렇게 사고 많이 치다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10대들 중에서도 이제 무작위로 랜덤하게 이렇게 죽는 수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행기 사고로 그쵸. 집단적으로 사망할 수 수도 있잖아요. 있죠. 네. 그래서 어떤 수학자는 특정한 비행기를 딱 점유를 한 다음에 오늘 이 비행기에 탄 213명은 모두 다 수학당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어떻게 죽여요? 네, 그건 수학자가 선택해요. 낫으로 죽이기도 하고 총으로 죽이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초거대 AI 시대.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각 수학자의 그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학자는 최대한 고통 없이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독이라던가 아니면은 심지어는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제안을 해서 죽이기도 하는데 네. 어떤 사람들은 수학자로 선택을 한 순간에 살심이 막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총이라던가 칼이라던가 낫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수학자라고 하는 존재가 시간이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당연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 타이밍에 이제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은 조금 늦게 등장하겠네요. 누군데요? 주인공은 로원이랑 수학자 아닌 사람이에요? 주인공은 로원이랑 시트라라고 하는 17살의 소녀예요. 영어 수학 당할 입장인가 봐. 소설이니까 예. 애들이 주인공이구나. 17살의 소녀인데 견습 수학자로 선택이 돼요. 견습.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수학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 거예요? 수학자가 수학자로 달성 부를 만한 사람들을 픽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견습 수학자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 견습 수학자가 그 1년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한 두세 번씩 그 수학자 콘클라베처럼 각 지역에 있는 수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회합을 열거든요. 그 회합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선배 수학자가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의 결과를 보고서 투표를 해서 수학자가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진 애들은 어떡하지? 그 한 번 수학자는 종신입니까? 종신이에요. 본인 스스로 콘클라베라는 단어를 쓰는 게 다 이유가 있군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수확하기 전까지는 종신인 거예요. 저 급여도 괜찮아요?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것도? 수학자는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요. 가족도 가질 수 있나요? 사실은 가족 가질 수 없고 수입도 없어요.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약간 경외하는 존재잖아요. 가족은 왜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 가족이 수학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자기 가족에게 사적인 감정 때문에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독신자만 가능한 겁니까? 약간 성직자 분위기네. 네, 성직자 분위기예요. 그래서 연애 금지. 연애 금지 그리고 자손도 나올 수 없는 자손도 나올 수 없고. 사람 죽이는 성직자가 컨셉이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수학자들은 매일 수학 일기라고 해서 업무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업무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무 보고가 모든 사람한테 다 오픈이 돼요. 오픈이 돼요. 그런데 그래서 매 장마다 퀴리라고 하는 거 수학자는 자기의 수호성인으로 전 시대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한 명씩 이렇게 진짜 무슨 천사 뭐 이런 거 같은데? 한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쓰거든요. 그런데 수학자 퀴리라고 하는 이제 수학자계의 인싸 있어요. 근데 이 퀴리라고 하는 수학자는 뭘로 유명해졌냐면 그 사람은 수학도 잘했나 보다. 퀴리 이런 마담 퀴리 아닙니까? 네, 그 마리 퀴리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딴 그 수학자는 이제 뭘로 유명해졌냐면 당연히 썬더헤드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니까 미국 합중국 정부의 대통령이나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 같은 사람들은 자기 권력이 인공지능한테 빼앗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항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마리 퀴리가
젊었을 때 이제 수학자가 되고 나서 새 시대를 위해서 저런 구학들은 사라져줘야 한다 그래서 백악관에 들어가 가지고 죽였구나. 죽였어요. 수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연 영웅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새 대통령은 보궐선거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대통령 없어진 거죠. 그걸로 구 정부는 다 이제 말소가 되었어요. 정부라는 게 없는 거고. 정부라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을 꼭 그 10대한테 읽혀야 됩니까? 근데 저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책을 읽으면서 수학자에서는 주로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마음대로 앗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 사람의 고뇌라던가 고민이라던가 그런 세상에서의 약간 철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던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끔 세팅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그 수학자라고 하는 첫 번째 권의 가장 중요한 갈등은 뭐냐면 신 그룹들이 생기는 거예요. 수학자 내부에서. 왜 우리가 할당량을 굳이 따져야 되냐. 더 많이 수학하자. 그리고 왜 우리가 꼭 이렇게 이 하찮은 것들에 눈치를 봐야 되냐. 우리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을 왜 우리가 스스로 억제를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신진 그룹들이 생기고 그 신진 그룹들을 따르는 수학자 있고. 무리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트라나 로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약간 수학자들 중에서 기존의 인간의 존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9세대 그룹의 약간 기대주들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생기는 갈등들 같은 것들이 이 수학자라고 하는 첫 번째 권의 이제 중요한 이야기고요. 이제 두 번째 권은 썬더헤드잖아요. 네. 여전히 그들의 이제 이야기가 계속 되는데 이 썬더헤드에서는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지금까지 그 1권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이제부터 2권 시작해서 또 이렇게 길게 할 거예요? 아니 안 할 거예요. 근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시리즈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책걸상하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때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양한 전문가들 모시고 또 YG란 제협회는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실제로 다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기본소득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모든 걸 다 케어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산업의 문제, 공동화의 문제 같은 것들이 다 그냥 그런 세상에서 어떤 식의 일들이 펼쳐지고 어떤 식의 해법들이 나오고 인간들 사이에 어떤 식의 갈등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배경으로. 그래서 이건 정말 놀라운 세계관이다. 네,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인공지능의 삶을 케어하는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너무나 정교한 세계관으로 딱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진짜 만약에 10대 청소년들이 있는 청취자들이라면 꼭꼭꼭 읽히고 저도 그 우리 동거인한테 줬어요. 그래요? 너무 재밌게 읽어요. 초딩도 읽을 읽기에 수 너무 있어요? 어려운 너무 내용이지 재밌게 읽어요. 않을까요? 어쨌든 근데 11살, 12살이니까 한 권이 한 몇백 페이지 되잖아요. 그 수학자가 제일 상대적으로 첫 번째 권이 상대적으로 분량이 제일 적은데 제일 적어. 잘 적어요. 난 많이 제일 적고 그리고 그 첫 번째 권이 제일 그 10대 영어덜트 소설 느낌 나거든요. 그런데 그 수학자가 한 400쪽 정도, 네. 400쪽 정도 되고 썬더헤드가 한 500쪽, 정소리가 한 600쪽, 700쪽. 이 수학자가 이게 책 영어 제목은 어떻게 돼요? 영어 제목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역본 제목을 수학자라고 해서 제가 계속 수학자 시리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 권 이름은 그 낫을 뜻하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 낫? 네. 사이드. 예. 그리고 썬더헤드는 두 번째 권은 썬더헤드 그대로고요. 그리고 세 번째 권도 그냥 우린 국역본 그대로 종소리 그 톨 더 톨. 네, 누구를 위해서 뭐 종은 울리나 할 때 그 톨. 그게 톨게이트의 톨하고 같은 그게 스펠이죠. 영어 제목의 이름이고 그리고 저도 되게 수학자는 뭐라고 부르냐니까. 수학자는 뭐냐면 제가 지금 그 단어 가지고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삭죽기 할 때 그런 글린. 글린을 써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글리너스네 그러면 수학자들은 네, 죽이다 이런 뜻을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책에 보면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엄밀하게 그 여러분 다 아는 그 밀레의 이삭 죽기인가? 그 그림. 네. 그거 영어 제목이 아마 글리닝인지 뭐 글리너스인지 그런 맞아요. 그게 이삭 죽기잖아. 근데 왜 그 글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냐면은 이 책에 나오는 세계관에서의 수학자들의 역할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생명을 이제 빼앗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비유를 하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농부들이 수확을 하면서 일부러 이삭을 좀 막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버린 이삭을 이제 땅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소작농들이 주워가지고 생계를 해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글리닝이라고 네. 하나 봐요. 이제 거기서 자기들의 수확하는 행위가 그런 것과 유사하다라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글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굉장히 그 단어 선택 자체가 되게 뭔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은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인간이 멸종시킨 도도새라고 하는 동물이 그 중요한 이제 동물 등장인물로 나오거든요. 도도새. 앨리스에 그런 새가 나왔어요? 네, 앨리스의 도도새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 썬더헤드가 그 세계를 지배하는 역할을 한 다음에 네. 가장 먼저 한 일들이 인간 때문에 멸종한 동물들을 다시 복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나? 2권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니, 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이제 그게 설정들로 나와요. 기본 설정이야? 기본 설정들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리셔스 섬이라는데 도도새가 살았다가 멸종당했거든요. 그래서 모리셔스 섬에 이제 도도새를 복원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일까지도 썬더헤드가 다 가능하게 했다라는 설정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특별하게 이제 도도새를 등장시킨 건 이 닐 셔스터먼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 인간이 멸종시킨 동물 중에서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데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새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걸 가져와가지고 여기에 또 등장을 시킨 거죠. 도도새가 복원되면은 인류한테 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인간이 그동안에 멸종은 안 됐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제주도 흑돼지가 멸종됐다거나 하면 그런 건 좀 복원시켜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간이 그동안에 지구에 해놓은 여러 가지 과오들을 이 썬더헤드가 적극적으로 교정을 하는 거죠. 약간 리커버리 개념으로. 건군요. 네. 지금 JYP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죠. 잠깐 재미가 없어요. 아니 엄청 재밌어요. 제가 지금 1권만 봐도 됩니까? 1권만 봐도 돼요. 1권만 봐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시리즈를 3권을 다 볼 것 같지는 않고 1권을 보면은 이 분위기가 이거 3권 끝 아니죠 아직? 아니 3권 끝이에요. 작가가 더 4권도 쓰면 맘만 먹으면 쓰는 거 아니야? 근데 3권 끝이고 3권 딱 끝날 완결편이 네 완결이 딱 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장면이 딱 있고 마지막 장면이 있고 다 붕괴돼야지. 그리고 1권에서 1권도 딱 나름대로 마무리해요. 마무리하는데 1권의 마무리를 딱 보면 2권이 있다라는 걸 알면 2권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원서를 좀 들여다봤거든요. 그러니까 원서에는 되게 굉장히 영리하게 1권 끝에 딱 해놓은 다음에 2권의 첫 장을 뒤에다가 붙여놨어. 이거 유료 결제해서 봐야 되는 거를 한 장 붙였구나. 2권의 첫 장을 붙여놨어요. 똑똑한데. 네, 그래서 1권의 끝에 어쨌든 등장인물들의 고난이 일단락 되긴 하지만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2권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데 2권을 보면은 진짜 놀랄만한 설정이 하나 딱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2권을 또 계속 볼 수밖에 없어. 그리고 2권, 3권은 사실은 연결이 되는 이야기고요. 그렇군요. 이 닐 셔스터먼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닐 셔스터먼은
미국의 영 어덜트 소설계의 대부격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방송 그 원고도 쓰고 그리고 영화 시나리오도 쓰고 어쩐지. 예, 굉장히 막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많이 썼는데 딱 하고 막 인기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드라이라고 하는 닐 셔스터먼의 전작이 아마 창비에서 나왔던 드라이? 걸로 네, 드라이. 우리가 본 그 드라이? 그러니까 드라이는 우리 드라이 봤어요? 난 봤는데. 저도 봤는데. 캘리포니아의 가뭄 가뭄 예, 난리 나는 거. 난리 나는 그 작가예요. 아 그게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아니 근데 약간 지금 좀 달리 보시기 아니 시작한 근데 것 우리 같은데? 근데 그거 방송 안 했잖아요. 방송을 안 했어? 방송을 안 한 걸로 저희가 기억이 되는데 근데 저는 재밌게 읽고 아마 캘리포니아의- 제가 보냈던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의 가뭄 극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없어갖고 완전 쌩 난리 치는 뭐 약간 재난 소설 비슷한 거 있는데. 예. 오. 그 드라이의 작가예요. 그리고 좀 읽을 마음이 생기셨나요? 아니 뭐 아직 근데 그 드라이도 그렇게 재밌진 않아. 아, 근데 그래요? 드라이도 지금 영화화 작업이 진행 중이고 요거 맞아요. 이것도 지금 드라마나 영화화 작업이 유니버설에서 판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드라마나 영화화 작업이 진행 중이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영화하기 너무 좋거든요. 네. 왜냐하면 장면들도 막 그리고 또 수학자 그 올드한 액션 같은 것도 막 나올 수 있잖아요. 컨셉 잡기도 좋고. 네, 컨셉 잡기도 좋고 그래서 아마 헝거 게임 같은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전 시리즈로 세계적으로 흥행이 나오잖아요. 되면은 그때 되어서야 또 다시 또 이 방송이 또 회자가 되면서 맞아 일찌감치 YG가 알아보고 읽으라 그랬었지. 그 아까 이제 그 글리닝이라는 영어 단어 표현을 생각하다 보니까 수학자 원래 수학하다는 이제 뭐 하베스트 이런 네.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하베스트는 되게 적극적으로 아니 그 수확한 다음에 내가 되게 다 갖는 배부르고 거잖아요. 다 가지고 풍족해지는 이런 느낌인데 이제 이삭줍기는 주워받자. 일단 줍는 사람 자체가 되게 가난하고 네. 막 이런 주워서 수학자 이삭 줍는 사람이라는 뜻의 뾰족한 우리말 단어는 사실 없어요. 안 떠오르는 그래서 수학자라고 이름을 한 것 같아요. 이삭 줍기라고 했어야 되는데 근데 수학자라는 단어도 괜찮은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 설정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마 저랑 비슷한 감정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좀 약간 유치한 거 아니야? 유치하고 YG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읽었어요? 일단 처음에 몇 쪽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JYP는 그게 궁금한 거야. 그 몇 쪽을 왜 읽을 생각을 했나? 아니 읽어봤던 거죠. 그냥 읽어봤는데 일단 그리고 그 설정이라던가 딱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유치할 것 같다, 유치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처음에 한 몇 장으로 몇 장 결정이 읽어보면은 바로 딱 알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그렇지가 않은 되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이제 그 주인공 두 사람이 네.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자기 스승이 되는 수학자랑 프랭클린이야 또 스승이. 수학자랑 이름은? 만나는 장면이 생각이 되는데 프랭클린이 갑자기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시트라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수학자는 모두 다 로브를 입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저 사람이 수학자인지 아닌지를 알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순간 그 시트라라고 하는 여주인공의 가족들은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을 수학하러 왔구나. 그럼 이제 거기서 그런데 이제 프랭클린이 냄새가 너무 좋은데 내가 저녁 식사를 여기서 같이 할 수 있나요? 아씨 무서워.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수학자들은 일 안 할 때는 사복 입고 다녀야지. 작업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보는 사람마다 다 깜짝깜짝 놀랄 거 아니야 지금. 맞아요. 다 깜짝깜짝 벌벌벌 놀래요. 떨어봐. 깜짝깜짝 놀라고 벌벌벌 그거는 떨어요. 상도덕에 어긋나는 거지. 그거는 일할 때만 작업복을 입어야지. 울면서 내놔야 돼. 근데 그 로브를 입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세요. 맞아요. 저희 되게 길게 한 것 같은데. 그만해요 이제. 그러니까 자, 수학자 시리즈 저는 그냥 그 올해의
영어덜트 소설 중에 그냥 강추한다면 이거다. 네. 그래서 저는 10대 그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읽히면 애들한테 도움이 되고 같이 읽으면 본인도 너무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토론할 거리도 있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JYP도 읽으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읽으면 JYP 기본적으로 재밌는 이야기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고 1권만 읽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3권까지 다 읽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1권도 읽다가 때려치울 것 같습니까? 아니 저는 1권 다 읽고요. 2권 2권 읽고 3권 읽고 그러면서 나한테 욕하는 거지. 너무 길어 막 이러면서. 써니는 어떻게 유혹 당했습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근데 너무 길다 그래서 제 지금 1권만 봐도 1권만 봐도 돼요. 되죠? 1권만 봐도 돼요. 일단 도서관에 좀 예약을 좀 걸어볼게요. 네. 써니 표정도 아직까지 썩 그렇게 아니 저는 적극적으로 유혹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알고 보고 싶은데 빨리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접속님 내가 막 술 취해가지고 네. 막 사실 이게 접속님한테 왜 제가 이야기를 했냐면 접속님이 그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백년법이나 아니면 그 70세 사망법안 아. 가결이나 아니면 그 무슨 정부 직원이 너무 오래 사는 사람들 죽이러 다니는 당신의 노후가 당신의 노후 박형서 작가의 이제 그런 책들을 이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근데 그 설정의 끝판왕이 수학자라고 하는 소설이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이제 권해드렸는데 또 읽어보셨나 봐요. 그런 책 좋아하시니까 접속님. 근데 너무 재밌다고 막 우리 카페에다도 막 올리고.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JYP 눈총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방송을 한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닐 셔스터먼의 3권짜리 시리즈 하지만 뭐 1권만 읽어도 된다고 하는 수학자 네네. 썬더헤드 종소리 네. 3권 수학자 시리즈 같이 유혹당해 봤습니다. 유혹은 지금 요 한 편은 끝난 거예요? 네, 끝난 이 책은?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 길게 요구 안 합니다. 원래 이 정도 유혹했는데 안 나오면 포기하고 딴 집 가야죠.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